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이입니다. 우리 22년 9월 고1 모의고사 영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39번 문제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38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지문 분석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을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겠고, 문맥 파악의 한 유형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문장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파악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부분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맞춰주면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역할을 파악하는 거 되겠죠. 자, 주어진 문장을 이제 뒤에 선택지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갈지를 파악하려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 부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e need is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hat we need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요. 자, 이사 동사입니다. 그리고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for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objects까지 쭉 연결되면서 rather than까지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보시면 what we need가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need가 동사가 되겠죠. what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measuring 동사적 특성 취하고 있죠.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라 되어진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of objects라 되어진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rather than에 걸려져 있는 부분 이 뒤에 전체가 이렇게 묶이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보면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자, 어떤 방법이에요? 바로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reproducible, 바로 재현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요?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뭐라기보다는요,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 되어져 있으니까 에너지 전도율보다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래요?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뭐다? 물체의 온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뭐가 아니라 에너지 전도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죠? 자, 이 주어진 문장이 하는 역할은 그럼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어떤 뭐 주장도 아니고요. 저 사례 예시도 아니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그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다. 다 그러니까 역할로 문장의 위치를 찾는다라기보다는 내용으로서 문맥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역할로 찾는 부분이 좀 더 강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번 문제는 앞만 봐도 역할보다는 내용으로 찾는 게 더 강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문의 문장들의 내용과 역할을 파악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스텝 1에서 주어진 문장을 정리해 놨잖아요. 걔네가 들어갈 만한 곳을 찾아내는데 또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often associate the concept of temperature with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when we touch it. 자,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often이라 되어진 얘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죠. associat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concep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f temperature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how 절이 모두 다 걸리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when절 나와져 있죠. we가 주어, touch가 동사, is이 목적어입니다. 자, how절 봅시다. 이렇게가 전체가 다 how절인데 how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hot or cold라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보호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an object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 feels가 동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ow가 지금 이 hot과 cold를 꾸며주면서 원래 있었던 자리부터 끌고 나와서 도치시켜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종종 associate the concept of temperature, 온도의 개념을 associate, 연관 짓는다고 합니다. 자, 무엇가요? An object feels, 그 물건이 얼마나 뜨겁거나 또는 차갑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언제요? When we touch it, 그것을 우리가 만졌을 때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도 개념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뭐와 연관을 지어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가 바로 말했던 것죠. 우리가 만졌을 때, 그쵸? 만졌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we often, 우린 종종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통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통념 왜 강조하는지 아시죠? 이 통념이 나오면 뒤에 필자는 이거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통념 나왔으니 당연히 도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가 볼게요. In this way, our senses provide us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자, in this wa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Our sense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provide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us가 목적어가 되겠죠.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여기 전체가 다 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of부터 temperature가 요 앞에 걸 꾸며주고 있는 형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요. Our senses provide us, 우리의 감각은요. 제공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뭘요?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바로 우리에게 온도의 정성적인 지표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뭘 알려준다? 정성적인 지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도입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도입에 대한 부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Our senses, however, are unreliable and often mislead us 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however, 이렇게가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Our senses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are이 동사, unreliable이 보어가 되겠습니다. And often, 이렇게 빈도부사고요. mislead가 동사, us가 목적어입니다. However, 하지만 우리의 감각들은요, unreliable,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끈다라고 하고 있죠. 자, however가 지금 여기 별표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뭘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역접의 상태를 나타내 주니까 여기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은 주제입니다. 주제. 앞에 통념 나왔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당연히 거기가 뭐가 되겠다? 주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려고 앞에 도입을 그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이 감각의 이야기가 앞에서 이어지면서 갖고 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얘 어떻다?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얘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잘못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 잘 연결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갈게요. For example 하고 들어가고 있네요. If you stand in bare feet with one foot on carpet and the other on a tile floor, the tile feels colder than the carpet even though both are at the same temperature. For example, 이렇게 접속 부사가 되겠고요. if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가 주어입니다. stand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n bare feet이라 되어져 있죠. 부사 처리해 주시고요. with one foo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줍시다. on carpet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요. and with the other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on tile floor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tile이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feels 동사, colder 보어 처리되면 되겠죠. then 비교 대상입니다. the carpet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교 대상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even though라 되어져 있죠. 얘가 접속사예요. both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동사, at the same temperatur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볼 거 여기 for example이라면서 뭐가 나왔어요?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예시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그 앞에 문장이 뭐였다는 거예요? 주제라는 걸 또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이 주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전이 일어나서도 있었지만 또 여기서 예시가 나오면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면요. If you
stand in bare feet 이라 되어져 있네요. 당신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로 서 있느냐? in bare feet, 맨발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서 있어요? 한 발은 카페트 위에 올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발은요, on a tile floor, 타일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타일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뭐보다는? 카페트보다는요. 비록 어떻지만 둘 다 똑같은 온도에 있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앞에 내용에 예시를 들고 있죠. 어떤 상황? 발이 있는데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일에 있고, 자,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카페트 위에 있죠. 그래서 요거의 온도차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느끼는 부분이랑 그리고 실제를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because tile transfers energy by heat at a higher rate than carpet does. 자, the two object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feel 동사입니다. different,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because가 접속사예요. tile이 주어가 되겠고요. transfers, 여기가 동사입니다. 에너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by heat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t a higher rate 여기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죠. then 비교 대상이죠. carpet does라 되어져 있죠. 여기 carpet가 주어가 될 거고요. does가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tile transfer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두 개의 물체가요. feel different 다르게 느껴지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타일이 에너지를 transfer,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열의 형태로요. at a higher rate, 어떻게? 더 높은 비율로요. 뭐보다? carpet가 그렇게 하는 거보다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그러니까 사례 예시가 연결되고 있죠. 예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얘가 사례를 나타내주고 있다. 사례 예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랑 카펫이 나와져 있는데 타일이 열 전도가 훨씬 더 어떻다? 빠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더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Your skin measures the rate of energy transferred by heat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자, your skin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measures 동사가 되겠죠.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by heat 부사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당신의 피부는요,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기보다는요,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실제 온도라기보다는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열 전도율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보다는 실제 온도보다는요. 누가? 바로 피부가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역할 봅시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사례와 예시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례에 대한 부분에 뭐가 나오고 있다?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Scientist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al methods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s. 자, scientist가 주어가 되겠죠. have developed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 variety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of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 자, for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부사로 묶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making이 동사의 특성,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요, 뭐 했어요? A variety of thermal methods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양한 온도계들을 개발해 왔죠. 자, 왜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 뒤에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보면 정량적인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죠. 이게 뭘 만들어준다? 온도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학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정량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또 결론에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피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갑자기 그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바로 정량적인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의 연결성이 없죠. 자, 결론적인 부분은 확실한데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파악해 본다고 하면, 자, 6번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요. 자, 피부라고 하는 것이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죠. 실제 온도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 전도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량적인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 즉 그것이 온도계, 뭐 얘기예요?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열 전도율량은 실제가 아니라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덟 번째에서 정량적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돼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흐름이 어때요? 열 전도율과 얘는 일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부분에서 흐름이 끊어졌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문장을 대입해서 그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자, 여섯 번째 여기 부분에서는 어떤 거? 정성적인 부분이 나와져 있었고,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정량적인 부분이 나왔었죠. 자, 그것과 연결돼서 이 가운데에 들어가줘야 될 얘기가 뭐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주어진 문장을 해석했었던 부분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언급이 다 모두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rate of energy transfer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 자, 여섯 번째 문장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What we need라고 나와져 있는데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라 되어져 있죠. 이게 뭘 얘기해주고 있다? 뒤에서 말했던 정량적인 부분, 즉 온도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잘 들어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끊어진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대입해서도 확인해봤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로 가야겠다? 여기 5번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장을 확인하면서 내용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역할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확인이 되면 답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내용이 활용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역할을 활용해서 우리가 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문제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38번에서는 주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풀었고요. 이번에 푼 39번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유형별 풀이 다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봤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두 번 다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잘 정리해 놓으셔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또 수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죠. 지문 분석 해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